네, 반갑습니다. 자, 좀 전에 또 12시가 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간다라고 해야 됩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것 없이 그냥 지내다 보니까 또 한 해가 또 다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하는 명조는 하나는 일본 그 젊은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젊은이입니다. 그래서 아, 여자와 남자, 일본 여자와 우리나라 남자인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정관이 좀 얻어맞은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정관이 얻어맞으면 좀 문제가 생기죠. 정관이라고 하면은 이게 벼슬관이거든요. 그러면은 정해진 어떤 틀, 법 이런 제대로 갖추어진 모양 또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관운이 있다 그러면 진급이 빠르다든지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외에도 우리가 메이크라는 거 그리고 대기업 뭐 이러죠. 이런 식으로 좀 알아준다. 면이 선다. 이게 바로 관인데 이 관이 얻어맞으면은 일단은 그 모양이 깨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 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이 이렇게 식상에 의해서 맞아버리면은 조금 이렇게 형태가 조금 불안정해지는 뭔가가 하나 구부러진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언밸런스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자 사주에 상관경관한 경우 상당히 이쁘죠. 이제 그건 이제 간혹씩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렇게 그 장미꽃에 가시가 있듯이 이렇게 그 남자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가까이 가면 이렇게 찔러버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그림으로 따지면 어떤 추상 작품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어, 뭐 얼굴이 좀 더 길다든지 코가 유난히 크다든지 팔이 길다든지 좀 이상한데 그런 속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형화된 구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런 것입니다. 육친적으로 보면은 남자가 이제 그 관이 얻어맞으면은 아들하고 연이 없게 되겠고 여자가 관이 맞으면은 남자하고 연이 없죠. 하여튼 이 정관이 얻어맞으면은 직업과 연이 좀 없고 남 밑에 있질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관이라는 게 정해진 어떤 틀, 규칙, 모양 이러니까 규칙을 깨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신의 아이콘 그러면은 상관경관한 그런 사주를 뽑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대략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이 얼굴도 못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 외모로 따지지 마라 그런 말 하지만 그렇진 않죠. 이게 우리가 면접을 볼 때 답변뿐만 아니라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상까지 다 보죠. 그걸 안 본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취직이 안 되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는 문제. 하나는 또 남 밑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어떤 명조인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명조입니다. 참고로 일본인입니다. 위에 보시니까 뭔가 깨져 있죠. 그죠? 얻어맞았습니다. 이게 철천지 원수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저렇게 얻어맞았거든요. 이렇게 얻어맞아도 여러 가지들이 발생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일단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사월정하거든요. 이게 월지가 급제입니다. 이렇게 월지가 급제인데 이 눈으로 돌아가질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부모덕이 없다. 자, 조상덕도 없습니다. 배우자덕 아주 좋다. 자식덕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구조가 이런 형태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신금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형살에 이렇게 끼어버립니다. 돈 문제로 인한 어떠한 사단 이런 뜻이죠. 왜? 이 신금이 바로 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요 시지 같으면은 자식 또 내지는 여기는 우리 형제나 지인들과 함께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돈 문제로 인해서 송사에도 휘말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하나 더 할까요? 여기는 이제 지살이고 역마입니다. 그죠?
지살과 역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합이 먼저고, 그죠? 이렇게 이제 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채용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묘미하는 부분. 그래서 나는 좀 먼 곳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여기에 인신상충나는 부분도 분명히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지에서의 조건들을 봤을 때 지지에 이렇게 정관을 만난 것은 좋으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남편, 그래서 남편덕이 있다. 그리고 그 남편덕으로 명예직위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뜻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실제로는 용신이 이렇게 식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정관을 끌어버립니다. 이 명조도 사실은 덕자별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얻으면은 남편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될 수가 있고, 내 편하고자 그래서 모양 나는 것 벼슬을 거부한 사람, 그래서 내 편하고자 직장을 좀 안 나간 사람, 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모양 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이 구조를 그냥 읽으면은 내 편하고자 모양 나고 이런 것 안 하고 지살양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내 해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거의 딱 맞는 그런 사주죠. 그래서 좋게 보면은 우리 뭐 김사과처럼 이렇게 다니는 사람, 또 나쁘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 건달처럼, 그죠? 이렇게 여기 끼워 저기 끼워 다면서 다니는 사람, 뭐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방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사옴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신유술 흘러갑니다. 지금 이렇게 방이 흘러가거든요. 해자축으로 갑니다. 만약에 임묘진으로 갔더라면 이 급제가 계속 살아나니까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폐가 납니다. 그래서 부모덕이 없으며 특히 부친 쪽에 큰 대패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 이 사주는 이렇게 사움이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으로 흘러갑니다. 방의 흐름은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천간에 이제 시급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용신식신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가장 귀한 정관을 살리는 어떠한 방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금경금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토생금 금생수 하니까 식신생재 재생관해서 정관이 살아남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사주 보면은 가장 귀한 기운이 일단은 정관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정관을 잘 살리든지 아니면 보호를 하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남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중요시해 가지고 봐야 될 게 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이 더 귀할 수도 있죠. 왜? 이 살을 잘못 따르면 죽으니까, 그죠? 사람이 죽고 나면 이건 뭐 명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천간의 관이나 살이 투출해 있는 그런 경우, 투출했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정관이 또 천간에 있거나 살이 천간에 있는 경우는 그것부터 일단 살펴서 애지간하면 정관은 살려놓고 살은 이렇게 극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정관을 또 합거하거나 또 내지는 살을 살려야 되는 특별한 경우는 제가 자주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이야기해서 빼겠습니다. 어쨌건 천간에 이렇게 임수를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간에 용신이 식신인데 이렇게 을목이 뜨는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 한번 보십시오. 식신, 용신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좋아진 건 정관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도 역시 정관 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 용신도 써먹고 그리고 가장 귀한 정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네, 바로 천간에 이렇게 제가 투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명조가 정말 좋으려고 했으면 이렇게 됐겠죠, 그죠? 식신생재 재생관. 그래도 운에서 병화가 들어와 버렸으면 병신합이 되면 기토가 임수를 상하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 기토 두 개가 이렇게 임수를 이렇게 계속 가서 찝쩍찝쩍 이렇게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덕자별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운의 흐름이
천간에서 경신금을 만나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는 그대로 제대로 그나마 대학을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지지를 보면은 10대 이럴 때는 운이 좋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뭐냐면은 일본은 일단 유치원을 잘 가야 된다네요. 그리고 유치원을 잘 가면은 대학까지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우리가 알아주는 유명한 대학을 그냥 갈 수도 있답니다. 성적이 좀 모자라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대학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유치원을 좋은 데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명조를 보면은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도쿄 도심 쪽에 가까이, 물론 뭐 도심 안쪽은 아니지만은 외곽 지역에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말하면 인서울, 서울에 살면서 인서울을 못한 경우, 그래서 지방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이 천간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지가 받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요. 여기 미토는 원래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월지가 급제이기 때문에 식신을 만난다는 것은, 급제가 식신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길신을 생했으니까 좋죠. 근데 여기에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삼합을 짜버리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묘미 목국을 짜버리면은 식신이 들어왔지만은 이렇게 인해 국을 짜면서 이 급제를 생해줍니다. 그래서 우선 내 편한 대로 조금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이렇게 문서운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도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천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식신이 관을 때리니까, 그죠? 여기 결정탑니다. 아주 많이 딸리는 그런 얼굴, 이런 것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말하면 면접에서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만 될 것인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1년 11개월 그러면은 만 2, 그러면은 우리부터 사화까지가 요 전이거든요. 이제 올해야 이렇게 들어오면은 사화 이후에 들어오는 운을 한번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임신 대운 중에 신축이 뜰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요게 되면은 실제로 좋습니다. 축토가 들어오면요, 요렇게 사축 반합을 하게 되고 천간에 신금이 뜨면은 여기 식신생재하고 그 다음에 재생관을 하니까 진짜 올해가 기회입니다. 만약에 올해 이렇게 취직을 하지 못하면은 아마 이 친구는 당분간 취직운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내년 같으면은 이민이거든요. 그러면은 천간에 떠 있는 식신들이 본명 대운세운의 임수천간을 다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임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급지에 인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형에 딱 엮여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민까지도 안 되겠고요. 계묘는 이민보다 좀 낫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갑진이 들어오면 좀 많이 낫겠죠. 을사가 들어오면요, 천간에 을목이 뜨면 이게 식신들이 얻어맞으면서 을목이 뜨면 정관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대운에, 세운에. 그 다음에 문제는 사화로 들어가 버리면요, 대세운이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 버립니다. 이것도 불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보면은 올해 취직이 안 되면은 답이 없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또 잠깐 보면은요, 자, 신축 대운 중에 지금은 기해월이죠. 그러면 해수는 되게 좋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방위를 받습니다. 식신생재 재생관인데 그래도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기가 그래도 지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올해 이렇게 후반으로 가면서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은 아마 세월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제대로 취직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지로 이렇게 신유술 들어오는 것도 패거든요. 물론 유금이 들어온 건 잠깐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좋으냐 한번 보시죠. 임수는
요 식신에 의해서 이렇게 극을 받지만은 살이 들어온 거는 식신이 그래도 할 일이 생겼습니다. 식신 제살에서 공도 좀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화가 유금을 만나면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거 아니? 화급 위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주에서 화자를 쓸 때는 앞에 합이 하나 빠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갑기합토 그러는데 갑기합화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보면 합이 하나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합해서 이렇게 화했다, 변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화급 위제, 그래서 급제가 제로 바뀌었고 천간에 이렇게 살을 만나니 식신이 제살에서 공도 좀 세웁니다. 그래서 금전과 내 사는 자리가 이때 제대로 조금 자리를 잡게 되더라 이렇게 봐야 되겠고, 갑술은요 월지가 급제인데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패겠죠. 천간 하나는 이렇게 잡히는데 이거는 뭐 대표는 아닙니다만은 이것도 사실은 아주 좋다 이래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내 식신 하나는 내주고 이렇게 임수를 살리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을목이 들어왔을 때는 요 식신은 물러가는데 이 정관이 살아나고요. 지지가 이제 해수가 들어오면은 월지 급제인데 정관을 만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절이 그래도 명주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또 우리가 말해서 남편이 또 그나마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식신이 이렇게 길신이기는 하지만은 정관을 이렇게 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운에서 식신이 들어오면요, 비금은 식신이 되게 좋지만은 이렇게 해묘미 목국을 짜버리면은 급제인데 인의 국을 만나기 때문에 식신이 식신값을 제대로 하질 못했다. 그리고 천간의 신금은 되게 좋았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가장 좋은 시기를 이 시절에 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 시절 같으면은 가장 좋은 것 같으면은 학교도 최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월지가 급제이면서 식신을 만나니까 좋지만은 완벽한 해묘미 목국을 짰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직업을 제대로 못 구하는 것은 식신이 이렇게 정관을 때려서 그런데 이 관이 맞으면은 직업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안정도 안 되지만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면상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씩 이렇게 상관이 정관을 본 경우는 굉장히 유혹하듯이 이렇게 매력적인 경우가 여자들한테 있는데 식신이 정관을 때리는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한번 실전에서 한번 보시면서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또 우리나라 젊은이입니다. 어떻습니까? 25 같으면 이제 막 한창 나이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상관이 경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거기다가 양인, 급제 양인이 떠서 이 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관을 생해주고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도 보면은 원래는 제격인데 제까지도 이렇게 갖다 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천간에 을목이 떠버리면은 급제가 상관을 생하고 상관생제 재생관의 형태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제가 떠 있다는 것은 상관은 내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 명예직위를 이렇게 깨는 일이 발생이 되더라. 식신은요, 우리가 보면 그냥 개김 이런 거죠. 게으름. 그래서 내 편하고자 명예직위를 그냥 버렸다면은 이거는 말과 행동을 잘못해요. 그래서 급하게 아예 수시로 깨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쁜 쪽으로 보면은 혼자가 아니고 집단을 이루어서 집단 깡패인데 법을 어기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관이나 식신이 정관을 때려버리면 식신의 경우는 그냥 의도치 않게 그냥 법을 어겼다 또 내지는 직장을 잃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상관은 직접적인 행위를 바로 해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조금 수틀리면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케이스가 바로 상관이 경관을 한 이런 경우입니다. 지지에도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지는
이렇게 월지가 젠데요. 좋은 부모, 네, 좋습니다. 좋은 부모님이죠. 자, 조상덕도 있습니다. 배우자도 없죠, 당연히. 자식들은요, 여기도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건 이렇게 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단점으로 또 따지자면은 이렇게 인목이 들면은 인사신 형살에 엮입니다. 뭐 어린애가 뭐 있겠습니까? 이 시즌에는. 그래서 뭐 이사가 잦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는 생길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또 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도 될 수 있으면 아니고 무조건 천간에 여기 그 정관을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관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속해서 비겁들이 들어옵니다. 이건 역시 문제죠. 물론 제격에 이렇게 식상으로 흘러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지면 보통 남 밑에 있질 못하고 또 이렇게 학창시절에 애를 좀 많이 먹일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기본적으로 가진 게 있으나 인도 있고 상관도 있고 살도 있으니까요. 그걸 제대로 활용치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은 올해 같은데 주의가 맞질 않습니다. 왜요? 신금이 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가 맞질 않고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기회, 식신, 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문서, 뭔가를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새롭게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시기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랬습니다. 금기운 들어오면은 이런 쪽으로 가서 일찍부터 이렇게 돈 번다고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식상으로. 그런데 여기 제대로 있질 못하기 때문에 학교고 직장이고 조금 이렇게 변덕이 심해서 진득하니 있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막 들어갔는데도 일요일 나가야 되고 정말 있기 싫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을 벌써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20대 중반, 30대 중반까지 가는 사이에는 변화가 많을 것이다. 한 직장에 진득하니 다니고 절대로 그렇게 못하고 조직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있다가 아마도 보통의 경우 보면 좀 남들보다 일찍 자기가 뭔가를 직접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세월이 오면은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여기 천간에 기토 같은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신금이 없었더라면은 사실 왔답니다. 그죠? 여기에 기토가 있었더라면은 어떻습니까? 이니 상관을 때리고 정관을 살려놨으니까 얼마나 모양이 좋습니까? 근데 여기에 기토가 뜨더라도 신금 때문에 이렇게 통관이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여기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천간에 어쨌거나 여기 상관이 병이기 때문에 이게 뜨는 게 좋죠. 이니 물론 무토가 뜨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정관이 그때 완전하게 풀려나 버립니다. 그죠? 이 술 중에 정화도 있으니까 뿌리까지 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좋은데 보십시오. 단점은 적격인데 방의 흐름이 이렇게 비겁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술토가 들어와서 묘술합을 합니다. 거기다가 반형을 엮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천간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주의로 인해서 재물, 그래서 문서 잘못 건드려서 주의, 예를 들면 지인이나 혈육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보증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계약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밖으로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내부에 돈이 묶여서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런 시기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화가 뜨면 좋을까요?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개수는 대운에서 오는 정화도 역시 때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신금이 뜨면은요, 만약에 이 병화가 없었으면은 천간에 상관이 정관을 때리는 건 문제지만은 이렇게 신금이 뜨면은 살이거든요. 살을 제하는 공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금이 살아있다. 이걸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관 경관이 변치 않고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신유술 들어오면은 이렇게 금기운으로 흐르면서 여기 보십시오. 그나마 이 화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행인데 그래도
이렇게 묶여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사회축이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오히려 대파가 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재물을 잃고 내치기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 남자인 경우에 이렇게 그 상관경관하고 이 식상운으로 흐르면은 아들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장가를 간 사람이 아들 이런 집 아직도 많거든요. 예, 이렇게 오게 되면은 만자를 둔다. 아직도 멀었다. 언제가 돼야 완벽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무토가 들어야 요 아들은 얻었는데 재물은 엄청 묶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방을 바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방을 바꾼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동남쪽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동남쪽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싸고 있거든요. 동남쪽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화이기운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수기운도 건너갑니다만은 그래도 근본은 방위는 목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일본에서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그 동남아에 있는 젊은 친구들 데려오면은 집도 멀고 이렇게 향수에 젖어서 이렇게 가면은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또 조금 게으른 면도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아주 잘 돌아가고 머리가 한마디로 잘 돌아가고 집도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 이거죠. 비행기 타고 이러면 1시간 내로 왔다가 가니까. 그래서 가장 유능하고 그리고 다른 문제가 없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많이 데려가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일본은 보면 젊은 층이었기 때문에 애지간한 직장은 다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방위가 딱 맞기 때문에 동남향인 차라리 일본 쪽으로 그래서 일본어를 배워서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상관경과라는 경우 주로 한 자리에 못 있고 또 내지는 직업적인 이동도 많지만은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기술 영업 쪽으로 해서 살도 있으니까 그죠? 뭔가 잘못됐다 꼼꼼한 면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걸 체크하는 능력도 있으니 요거는 살인대 지살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면서 이러한 기술 영업 쪽으로 우선 좀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경우입니다. 어떻습니까? 상관경관 실제로는 바로바로 이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득하니 오래 하는 그런 힘이 약한 것 거기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식신이 정관을 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그런 대로 방의 흐름은 괜찮은데 물론 이 남자친구는 여기보다는 진 사오미 해서 남방으로 그런 게 사실 더 낫죠. 그러한 경우에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여자와 남자 젊은 친구들의 명조를 함께 연구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